이 세 가지를 모르면 힘겹게 모은 노후자금, 퇴직금, 결혼자금 등을 주식시장에서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로 비참한 노후를 맞아서 가난하게 죽기 싫다면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16년 이상의 경력의 회계사는 망해가는 회사를 1분 만에 걸러내는 가장 쉬운 치트키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에서 망해가는 신호가 나타나는 기업이 있는지 딱 1분만 점검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세요. 오늘 영상을 찍는데 참고한 책은 나쁜 회사 재무제표라는 책입니다. 16년차 현업 회계사가 나쁜 회사들의 재무제표 특징을 알기 쉽게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채는 빛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는 칼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리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범죄자에게는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부채를 적당히 쓰면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지만 너무 많이 쓰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합니다. 고혈압에도 전단계 1기, 2기, 단계가 있듯이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부채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골마가는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튼튼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위니아,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지금 어떻게 됐나요? 위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부도가 났고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으로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율을 체크하라 입니다. 자, HTS 상에서 좌측 상단에서 키움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업 분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기업 분석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재무 비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재무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안정성 비율에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이자 보상 배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것인데요. 유동자산이란 것은 1년 이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하고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보다 자산이 더 많은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게 이 유동 비율이고, 이 유동 비율은 최소한 100% 이상 나오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과 비슷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당좌 자산이 들어가는데요. 당좌 자산이란 것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뜻합니다. 그걸 이제 유동부채로 나왔을 때 100% 이상의 비율이 나오면은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비율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만약에 이자 비용보다 작다고 한다면은 이 회사는 엄청 위험한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이 300만 원이 있는데 이자가 300에서 400만 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은 최소한 3배 이상 나와야지만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본 총계를 부채 총계로 나눈 것으로서 전체 부채가 큰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부채 비율은 200% 이하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이제 회사가 유보한 금액의 비율인데 이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요. 또 너무 많이 이제 모여도 성장하는 데 쓰고 있지 않다는 말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부채가 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5가지 지표를 통해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자보다 잘 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고, 부채가 얼마인지, 모인 돈의 비율은 얼마인지 이걸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자 보상 비율도 3배 이하이고 유동 비율도 100% 이하, 당좌 비율도 100% 이하일 경우에서는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화할 수 있는 돈도 적다는 뜻이겠죠. 즉 부채에 회사가 파묻히고 있다, 잠식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이제 100% 이상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0% 이하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놓으시면 이걸 딱 뭐 보자마자 이 스캔이 가능하죠. 이자 보상 비율은 3배 이상이 좋다고 했죠. 3배 이상인지 체크하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안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시면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나 있죠. 적자가 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자 보상 비율이 3배 이하인 상황이죠. 그럼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금 흐름을 체크하라 입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대로 이제 거래량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재무제표에서도 현금 흐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록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분식회계로 속일 수가 있지만 현금 흐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금 흐름을 보는 방법은 이 기업 분석란에서 재무제표를 클릭합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 하단에서 보시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안 뜨시면 이제 위에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수익 비용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유입과 출입을 이제 뜻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만약에 영업으로 돈을 계속 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현금 흐름 속에서도 뭐 때로는 이제 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3년 이상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경우에서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플러스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현금 흐름으로서 들어오는 현금이 적다. 이건 이제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일 경우 의심하라인데요.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하고 얼마만큼 조달한 자금을 돌려줬는지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게 더 많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상세한 항목을 보면 됩니다. 자, 이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영업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이 두 회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였고 한 해에서는 마이너스가 기록하면서 뭐 3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다가 2022년에 플러스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늘었나 봤을 때 차입금의 증가가 나와 있죠. 즉 빚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자, 빚은 늘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비율상에서 위험한 수치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주에게 자본 조달하는 기업인지 체크하라. 전환사채, 유상증자 등 주주에게 자본 조달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은 피해라입니다.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가 정말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공장을 증설할 때라든지 뭐 신사업을 위해서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유상증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요. 과거 앱코프로가 유상증자를 잘 활용을 했던 기업이었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이제 회사가 돈도 못 버는데 미래도 없는데 주주들에게 자금 조달을 한다. 그건 이제 좀 피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시면요.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이런 정기 보고서에서 최근 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뭐 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여기서 뭐 증자 현황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런 게 나타난 이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 사항을 보시면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회사 뭐 S넷이라는 회사를 검색해서 보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환권 행사 뭐 이런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찝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는 경우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빈번하면은 주주들의 등골을 빼먹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위니아라는 기업이 거래 정지를 당했고 부도가 난 상황인데요. 이 종목의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달에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100% 이하이고요. 당좌 비율도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200%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도 3배 이하이면서 기업에서 안정성 비율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난 거죠. 고혈압으로 치면은 이제 전 단계에서 1단계 뭐 수준까지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부채 비율은 늘어났죠. 이자 보상 비율은 또 3배 위로 좀 오른 적이 있지만 다시 이때 보시면은 2022년에 이자 보상 비율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36억, 이자 비용이 144억이죠. 즉 회사가 적자가 나고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부채 비율은 늘어나는 거 봤을 때 빚으로 부채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죠. 즉 2019년대부터 우리는 위험을 감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부도만 안 났을 뿐이지 이런 위험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단타면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들고 가시거나 스윙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라는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20년에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2021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는 2021년에 보시면 갑자기 차입금이 대거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021년에서는 영업이익이 지금 플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금 흐름은 오히려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요. 차입금 미치도록 늘었던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의심을 품고 왜 이런지 여러분들이 뜯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현금 흐름에서 보시면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익이 나지도 않는데 이익이 난다고 이제 주주들을 이제 속인 것인데요. 자, 대우조선해양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회색깔이 이제 당기순이익이고 여기 파란 색깔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계속 플러스이죠. 반면에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회사는 돈을 계속 번다고 하는데 오히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럼 이러면 이제 의심을 품어봐야 돼요. 물론 조선업이 수주산업이라서 현금 흐름이 한두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찍힌다는 것은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사건 이후로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체크하는 투자자들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모르면 주식으로 비참한 노후를 겪는다는 주제인데, 첫 번째로 비율을 체크하라. 유동 비율은 100% 이상, 당좌 비율도 100% 이상, 이자 보상 비율도 3배 이상,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200% 이하, 유보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걸 꼭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체크하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년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의심하라. 대우조선해양이 예시였고요. 두 번째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일 경우 의심하라입니다. 이 플러스인 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차입금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율이 위험한 신호인지,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서 이 차입금이 회사의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주주에게 자본 조달하는 기업인지 체크하라입니다. 전환사채, 유상증자 등 주주에게 자본 조달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은 피해라입니다. 이 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비참한 노후를 겪는 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7살 주식으로 620억을 번 가장 쉬운 방법의 주제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개한 매매법이 소형주 매매법이었는데, 이 소형주를 공략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무제표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소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가 안 좋아서 소형주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신 분들에게 좀 더 이제 알아가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상한가 추월차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어플은 100%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상한선 스쿨을 들어가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와 더불어서 또 두 가지를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 모르면 주식으로 비참한 노후를 겪는다는 주제의 글을 제가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까지 보시면은 1분 만에 망하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치트키를 얻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세 가지를 알아서 물론 좋지만 두 가지를 더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어플은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링크도 걸어놨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어플에서는 제가 매일 장전에 여러분들이 1분만 체크하면 당일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뉴스들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뉴스 서치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한 다음에 제가 일정도 매주 일요일마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정도 들어가 보시면은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또는 세 달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일정들을 이렇게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에서 많은 컨텐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도 얻어가시고 또 다양한 공부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